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 또? 그 본격적인 소식 들어가기 전에 짧은 소식 두 가지를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이 있고 우울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전해드릴까요? 빨리 우울한 것부터 얼른 듣고 네. 네,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수님들이요? 예. 세브란스 하면은 이제 신촌 세브란스가 있고 네. 강남 세브란스가 있고 그렇죠. 또 용인 세브란스가 있고 네. 이 세 곳 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라고 결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좀 시간 남아 있는데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일부터요. 27일부터 그리고 17일부터는 서울대병원 휴진 건이 있죠.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하고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하고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데 네. 자세한 소식은 저희 방송 끝난 뒤에 이어지는 7시 30분부터 이어지는 OBS 뉴스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계하고의 마찰이 지금 정리가 된 게 아니었네요. 네. 뉴스가 안 나온다고 해서. 다음 좋은 소식은 그럼? 지금 이 시간 오늘의 기후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만 드리는 특전입니다. 깜짝 선물인가요? 선물. 예. 쌀? 깜짝 선물입니다. 네. 이 한옥 스테이 무료 숙박권을 오늘부터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계속 공지를 해드리고요. 네. 문자를 통해서 세 분을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스테이 풀꽃이라고 네. 전북 정읍에 있는 거기에 보면은 정조대왕 때 지은 한옥 고택이 있는데 정읍에요. 예. 와. 근데 그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면 불법이고요. 그렇고요. 그 옆에 스테이 풀꽃이라는 한옥 체험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거기서 1박 2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이제 약선 음식으로 식사는 하시고 다과성이 들어오고 고택 해설이 들어가고 또 좋네요. 풀꽃 해설사와 함께 동네 한 바퀴 또 풀꽃 요리 클래스 풀꽃 명상 프로그램 몇 명이 가는 건가요, 이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여행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공익적인 프로그램이고 정읍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과거 슬로푸드 문화원이라고 지금 내일의 식탁이라는 비영리법인에서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한번 보세요. 꼭 가실 수 있는 분이 지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샵0999로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6월 22일부터 23일. 6월 22일부터 23일 예. 1박 2일. 장소는 전북 정읍입니다. 네. 가시는 거 오시는 거 차비는 본인 부담이시고 나머지 이제 식사와 숙박은 전액 이제 무료로 오늘의 기후 청취자에게 드리는 거고요. 한옥 스테이 비싸잖아요. 네, 한옥 스테이 굉장히 비싼 네. 프로그램입니다. 예,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거 광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문자를 주시는 분 중에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쌀 퀴즈에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은 분. 네, 이거고 또 한 조건은 꼭 오실 수 있는 분. 꼭 오실 수 있는 분. 예, 이거 안 그러면 노쇼가 돼가지고 네네. 예, 다른 분의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6월 22일부터 23일 1박 2일이고요. 장소는 전북 정읍입니다. 한옥 스테이 무료 숙박권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샵 0999로 지금 문자를 주시면 작가님이 기존에 쌀 당첨되셨나 이런 거를 스캔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총 3분께 드리는데 한 분께 2장씩 드려요. 그러면 다른 누구와 함께 갈 수 있게. 혼자 가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 좋다. 예, 배우자랑 가셔도 되고 친구랑 가도 되고. 자녀분이랑 가셔도 네. 되고 친구랑 가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쌀을 한 번도 원하지 않았어요. 숙박은 원해요. 5787님. 벌써 오는군요. 네. 쌀은 한 번도 원하지 자, 이렇게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시는 와중에 이제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경기도 소식인데요.
경기도 태양광이 전년보다 18%더 많이 세웠다. 오. 경기도가 최근 2년간의 도정 성과를 조용히 발표했는데 네. 전년보다 18%더 많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웠다. 이 전국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신규 발전 시설 규모가 마이너스 8%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 시기에 네. 경기도는 전년보다 18%더 많은 태양광을 세웠다. 매우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보도인데 보도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비결은 무엇이고 지금의 민생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참고로 이제 저희가 에너지를 다루는 원칙이 있는데요. 저희는 원전을 부정하고 태양광만 띄우는 이런 언론이 아닙니다. 원전도 장점이 많죠. 태양광 풍력에도 단점이 있죠. 하지만 대세는 전 세계가 지금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고 있다. 가야 한다라는 방향 속에 사실 어떤 전문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세계가 원전으로 다시 가고 있다. 또는 뭐 화석연료로 역회고 있다. 네. 이런 접근은 침소봉대 국화가세 아닌가.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이고자 하는 언론인데요. 이 관점에서 경기도의 이번 18% 태양광 증가 성과를 민생경제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아리백 기업 경쟁력과 20년 지역 일자리라는 네. 차원인데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쓰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쓰자라는 게 아리백 협약이죠. 네. 이걸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이게 무역 장벽으로 강화가 되는데요. 이 협약을 경기도에 있는 주요 기업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점으로 한번 빙의를 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는 전기 먹는 하마인데 네. 그 많은 전기를 태양광 풍력으로 다 써야 애플에 납품이 되는데 국내 태양광 전환은 너무 느리고 떠야 하나? 이런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아리백은 기업의 경쟁력이자 국가 차원의 일자리이자 지역 경제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아리백은 이제 더 이상 기후 전담 기자들이나 PD들이 다룰 분야가 아니라 산업. 이건 산업부에서 다뤄야 네. 되는 거고 지역지 같은 경우는 지역부에서 다뤄야 되는 메인 토픽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정부가 최근에 11차 전기본 앞으로 15년간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결론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원전을 새로 지어서 오는 2038년부터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원전도 어차피 탄소가 안 나오니까 네. 원전과 재생에너지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전체 전력의 70%를 공급하겠다. 나름 일리가 있는 안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리백 실무를 주관하고 있는 클라이밋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 책임자가 헬렌 클락슨이라는 양반인데 최근에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두 가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네.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한국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새 원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2024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 새 원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럼 14년간 탄소를 지금처럼 계속 배출하겠다는 말입니까? 라는 문제 제기. 그렇네요. 예. 참고로 지금 우리 정부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확충 목표가 21.6%인데 영국은 2030년까지 85% 가겠다. 재생으로. 독일은 75%, 미국은 59%, 일본은 38%입니다. 그래서 OECD 37개 중에서 최저 수준인데 지금도 최저인데 2030년에도 최저라면 이건 탄소 배출을 떠나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 하면서 이런 말을 또 던집니다. 네. 물론 미래에는 원자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만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2024년, 5년, 6년의 일이라는 거죠. 네, 이걸 그 외국인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걱정하는 정도면 참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아리백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지난 6월 4일에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 삼성, 퀄컴, ASML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재생에너지 관련 라운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논의 자료를 입수해서 지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아리백 기업 중 자료를 제출한 한국 기업이 이제 31개인데 여기서 필요한 아리백 전력 수요량이 6만 173 기가와트시라고 해요. 근데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 발전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5만 5,852 기가와트십니다. 6만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5만 5,800 기가와트예요. 현재. 지금도 부족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4개 기업만으로도 네. 지금 재생에너지 수급이 부족한데 앞으로 더 아리백 기업은 늘어나고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기업들도 무수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에서 경기도가 유일하게 18% 태양광 발전량을 증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띄워드리면 경기도 최초로 이제 작년에 아리백 시민발전 태양광을 세웠는데 이게 시민들하고 같이 세웠어요. 네. 공공기관에서는 부지를 싼 값에 임대를 해주고 그러면 공공기관의 임대료를 받는 거죠. 네. 돈은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가지고 모은 돈으로 태양광을 꾸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아리백 추진 성과가 18% 증가로 나타났고요. 처음엔 지금 18% 절대적인 수치 면에서는 작지만 이게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시민들과 함께 활용하고 또 공장 지붕을 투자사들과 함께한 초창기 성과에 불과한 거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산업 분야 태양광이 있고 공공용지 시민 태양광이 더 설치될 예정이고 네. 여기에 아리백 3법 건의가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마을 주민 중심의 영농용 태양광으로 드넓은 경기 평야에서 오히려 아리백 재생전기가 나올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 또 논의 중이긴 하지만 시화호 같은 넓은 부지의 일부가 수상 태양광으로 가는데 네. 그 수익이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지역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20년 장기 계약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경기도에서 아리백을 추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이 산업단지 지붕에서 나오는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20년 장기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삼성전자에서요. 네, 작년 11월에. 이 말은 뭐냐면은 아리백 찾아서 외국 떠나지 말고 20년 동안 경기도에 있어라. 계속 하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마을 주민들과 관공서와 민간 투자자들과 앞으로는 농민들과 또 시화호 주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지역 일자리, 우리 지역 아리백 기업을 같이 지키는 일이 네. 경기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올여름 전력 피크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인데요. 지금 뭐 열대야 현상 벌써 나타났다 그러죠. 네. 강릉에. 이게 3년 연속 계속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걱정이 아유 지금부터 이런데 올여름 어떻게 되나. 큰일 났죠. 이때 되면 나오는 뉴스 패턴이 어떤 거냐면은 올여름 폭염입니다. 전력 수고 피크가 답니다. 셧다운 의뢰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아껴 씁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맞아요. 더운데 막 에어컨 많이 못 튼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기현상이 있어요. 네. 작년 여름이 역대 가장 더웠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전력 피크에 셧다운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없었어요, 작년에. 없었죠. 예. 왜 그랬을까요? 전 그래가지고 원전을 계속 하는 건가 하는 생각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발전원이 등장해서 전력 공급을 여름에 메워줬습니다. 태양광? 태양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 비중이 지금 4%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여름 피크 시간에 20% 공급을 메워줬습니다. 이게 뜨거우면 또 전력 생산이 더 활발해지는 전력 거죠. 거래소의 실시간 태양광 추계 통계에 따른 것이고요. 네. 물론 장마나 태풍이 오면 여기보다 좀 줄어들 수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여름에 피크 시간대를 이 정도로 막아줬다.
근데 4%의 이 정도인데 이게 태양광 발전 비중이 유럽처럼 20% 30% 들어가면 어떨까요? 훨씬 안정적이 되겠네요. 작년에 로이터 통신의 8월 7일자 보도 제목이 이랬습니다. 극한 폭염 속 유럽의 에너지 시스템을 태양광 발전이 구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경기도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 집 전기요금도 있고 태양광 설치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 지원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태양광 주택 설치 지원금이요. 경기도는 오히려 2배 늘렸습니다. 아, 경기도 재정으로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는 경기도민이면서 집주인인 경우가 별로 없어서 제가 추천을 못 드리는데 이 방송 네. 들으시는데 경기도민인데 집주인이다. 집주인이신 분들. 그리고 전력 요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네, 2배 늘렸습니다. 태양광이 있다면 폭염도 두렵지 않다 이런 건가요? 오늘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부에서 뵐게요.